고등학교 시절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알고 지냈고 큰 사건 없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살던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마을 외곽에 홀로 사는 한 할머니에게 밤마다 정체 모를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장난 전화라 여겼으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기묘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가까운 누군가의 것이었고 무언가를 읊조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불안해졌고 그 전화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계속되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온하던 마을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집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개들이 이유 없이 밤새 짖어대는 일이 있었다. 특히 마을 안쪽에 오래된 집에서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물건이 종종 사라졌다고도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친구들과 함께 그 할머니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우리는 마을의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귀신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 앞에 멈춰섰다. 마침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기 할머니가 또 전화를 받는 것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우리가 다가가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뚝 끊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소문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매일 밤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우리 아들 같아. 할머니의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집 안에 있던 오래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들어줘. 내가 못 듣겠어. 우리는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확실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낮아서 알아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곧이어 들린 한마디는 분명했다. 엄마.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에 나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우리는 그날 밤 무엇인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후로 우리는 할머니에게 가지 않았다. 얼마 후 할머니는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 소문도 잦아들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여전히 매일 밤 정체 모를 전화가 울린다는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오래된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진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진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무서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산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산 정상 부근에 들어서면 알 수 없는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주는 평소 초자연적인 현상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이해 고향으로 내려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우리 진산에 올라가 볼래? 친구 수연이 제안했다. 다른 친구들 모두 웃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 꺼림칙했다. 그는 산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조롱에 못 이겨 결국 민준도 동행하기로 했다. 산은 낮에 오르기에 나쁘지 않았다. 푸른 나무와 새들의 지저귀 속에서 친구들은 사진을 찍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산을 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가 천천히 저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그곳은 평소에 보던 산 정상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더니 어디선가 여자 으르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던 친구들은 점점 진지해졌다. 그 소문이 진짜였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바람 소리일지도 몰라. 아니면 동물 소리라던가. 민준이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산 정상에서 조금 더 머물기로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어느새 그것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산을 내려오는 길을 오를 때와는 전혀 달랐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점점 더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인 재민이 발을 헛디뎠고 비명을 지르며 산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친구들은 놀라 재민이 굴러간 방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듯 보였다. 문제는 그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왜 왔어? 돌아가. 목소리는 차갑고도 울부짖는 듯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너희들은 그만. 민주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눈을 맞췄다. 마치 그 순간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서둘러 일어서서 재민을 부축한 채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시종일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때때로 이는 그들을 지키고자 한 경고였음을 몰랐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산 아래에 다다를 즈음 그 소린 멈췄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들 무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도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존중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일을 경험했던 민주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특별한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리곤 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그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할머니 댁은 주변의 농가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조용했습니다. 시골집이라 그런지 밤에는 특히 어두워지고 가끔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골의 정취를 사랑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할머니는 에어컨을 잘 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창문을 열어두셨고 저는 그날도 창밖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깨어나 창밖을 보니 시커먼 어둠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더 잘 보려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사람 형체였고 그것은 마치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올라왔고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보니 그 형체는 어느덧 사라졌고 저는 그제서야 황급히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마을에서 가끔 빙의 이야기가 돌곤 한다며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뒷산에서는 예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라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에이트골이 서늘해졌고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면 당장이라도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날 밤의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하며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꿈속에서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창문 밖에서 멈춘 것을 느꼈고 저는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서서히 창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그 형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뒤로 물러나다가 바닥에 걸려 넘어졌고 그 소리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외부의 존재를 직감하셨고 빨리 방문을 닫고 불을 켜셨습니다. 그제야 그 형체는 사라졌고 할머니는 즉시 마을의 주지스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지스님은 집에 와 주셨고 집안 곳곳에 벽화를 붙이며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쁩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형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한동안 그 집에 가는 것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그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 갈 때면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